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함께 온 우리 제 아내 김혜경 함께 인사드립니다. 공포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이 나라의 권력을 바꾼 분들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서 민주당 정부를 만들 때 여러분이 꿈꾸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꿈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공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공평함,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그리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을 가질 수 있는 상식적인 나라. 이 상식적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촛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이 세상이 기회가 공정하고 부담이 공정하고 각자가 기여한 만큼 몫이 보장되는 그런 상식사회일 때, 그리고 강자들의 일방적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의 힘겨운 삶을 부축해서 함께 살게 하는 억강부약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될 때 그 나라는 흥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 나라를 지배했던 적폐 세력들, 분단을 획책하고 갈등과 대결을 조장하고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편을 들어서 억강부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들의 편 들어서 약자들의 수탈을 도와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찾고 호의호식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청산돼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국가 권력은 바꿨습니다. 중앙정부는 바뀌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그 적폐 세력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권력은 여전히 그들의 손아귀 아래에 있고 국가 행정이 집행되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이익이 관철되고 우리 다수의 삶은 여전히 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13일에는 붓뚜껑을 들고 지방 권력을 교체하고 지방에 남아있는 저 적폐 세력의 잔당들을 청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치인을 선택할 때 그 정치인을 사랑해서 선택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세력을 선택할 때 그들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주권자의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과 주권자가 부여한 세금을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는 종복의 정신, 모섬의 정신을 충실하게 갖고 있는 충실한 종일 때 그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치인은 국민을 지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치인은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아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국민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이 납부한 세금과 그들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0년이 넘도록 이 나라에는 불행하게도 분단을 획책하고 대결 속에서 이익을 얻고 많은 사람의 절망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누렸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홍준표, 남경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청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촛불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더니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저 눈이 감돌던 저 휴전선에 드디어 평화의 기운이 서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세계적인 북미회담이 열립니다. 과연 저들이 다시 집권했더라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더라면 아마도 지금 휴전선은 총탄이 날아다니고 서해에서는 교전이 벌어지고 폭격기가 뜨고 남북은 대결의 장으로 밀려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나라,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한 나라, 인권과 복지가 넘치는 나라,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나라, 시민들이 맡긴 권력이 오로지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민주공화국, 민주적인 나라, 공평한 나라, 평등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제가 나쁩니다. 왜 경제가 나쁩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더 게을러졌습니까? 더 못 배웠습니까? 기술이 더 부족합니까? 자본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상황은 좋아졌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더 나쁘고 왜 우리들은 다음 세대들이 절망하게 만듭니까? 심지어 자녀들을 낳지 않는 출산과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이 처참한 환경이 왜 생겼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와 자원과 소득과 부가 특정 소수에게 지나치게 많이 몰려서 그것이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창고 속에서 썩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고 독점이 아니라 분배이고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더 보호 육성해야 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OECD 평균임금의 3분의 2에 불과한 시간당 임금도 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그런 상식적인 나라로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다수의 희생 속에 소수가 호의호식하는 나라로 갈 겁니까? 이거를 바꾸는 것이 바로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이걸 바꾸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은 대기업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당 임금을 올려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창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골목을 살리고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국민 1년 총생산의 1600조 원의 3분의 2에 가까운 1000조 원이 1000조 원이 겨우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서 썩고 있습니다. 이 돈이 돌게 해야 합니다. 엄청난 초과이익을 얻는 초대기업들에 증세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키워서 노동자들의 몫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노동자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노동자이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노동자가 될 것인데 언제나 우리가 나는 노동자가 아니야 사장이 되기만은 기대할 겁니까? 노동자의 몫을 늘리는 것,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 중소기업이 만들어낸 경영성과를 대기업들이 탈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기술개발의 결과를 힘센 사람들이 함부로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국가와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억강부약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많은 이익을 보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 그리고 힘든 사람들한테 복지를 늘리고 주머니를 채워서 동네에 돈이 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제가 사는 길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의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지방에서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인
바른미래당 요새 하는 짓 좀 보십시오. 저게 당입니까 여러분? 저는 적폐 세력들의 잔당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분단과 대결 세력, 소수 기득권 세력들을 이번에 청산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촛불혁명의 하나의 과정으로 대통령을 바꾸었고 이제 2차로 지방권력을 바꾸고 다음에 우리가 지방권력을 맡은 우리 민주당 정부가 정말로 잘하는구나 이런 소리 듣도록 한대희 시장이 열심히 공포 잘 만들어서 다음 총선에는 아예 통째로 전부 다 그냥 다 민주당에 맡기자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총선을 이긴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해야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구성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를 청산해야 합니다. 저런 정치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됩니다. 물론 뭐 가끔씩 우리 편처럼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국민을 뭘로 보고 주권자가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보고 국민을 폄하하는 국민을 40년대 아니면 이조시대의 백성들로 취급하는 저 홍준표 사고가 이런 사고하는 홍준표 이번에 청산에서 고향 낙동강가에서 오리 아니라 죽게 만듭시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경제 도민에게 허위 통계로 장난하는 도지사 부채가 2조 9,910억 있다고 본인이 연말에 사인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놓고 우리가 채무가 없는 걸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여기 어디 도의원들하고 약속했다고 그런 소리 가면서 채무 없다 이렇게 도민을 우롱하는 도지사 이런 남경필 도지사도 남경필 후보도 이번에 청산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4가지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4대 퍼스트 4대 1등 첫째는 문재인 퍼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공평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해서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인정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지향 자치분권 정부 소득주도 성장 평화의 정착 통일로 가는 길을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해서 문재인 퍼스트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우리의 미래도 있고 여러분의 삶도 개선되고 이 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퍼스트 경기도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민주당 퍼스트 경기도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가장 역사에 남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 가장 국민을 아낀 정당으로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어낸 정당으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킨 정당으로 국민이 자유와 인권과 평등과 복지 속에 가장 잘 살게 한 정당으로 민주당 퍼스트 경기도에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경기도 퍼스트 1등 경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로 이름이 왜 서울 외곽순환도로입니까?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경기도민들은 내가 경기도민이야. 경기도가 가장 좋아.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은 경기도로 이사가자. 경기도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야.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경기 퍼스트 1등 경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고 돈이 아니라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기 때문에, 군포의 주인은 군포 시민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과 모든 예산을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므로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도민의 자긍심을 가지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퍼스트, 1등 도민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대희 후보 사실 아까 뭔 얘기하려다 못한 것 같은데, 자기가 야기대 후보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사실은 이재명 편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못한 거였죠? 참아 못한 거죠? 맞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정말로 뚜렷하고 평생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 나라의 대의와 바른 길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데 지금 처음 초선에 도전합니다. 훌륭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로 정치 세계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표신하지 않고 그냥 맨 앞에서 과일 열매 따먹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나 꿋꿋하게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해야 되지만 생색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하경 의원님 평생을 시민운동하면서 생색하는 일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하경 의원님처럼 우리 한대희 후보 군포시장이 되면 정말로 지금까지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위해 헌신해왔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월급 받는 고용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의무 충실하게 이행할 거라고 이재명이 보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직자가 어떤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은, 시민들의 삶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한 자랑 하나 하면, 제가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인데 왜 제가 많은 분들께서 혹시 대통령 한번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불러줬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뭐 키가 큽니까? 잘생겼습니까? 학력이 많습니까? 무슨 백이 있습니까?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남시장을 8년을 하면서 제가 성남시에서 만들어낸 성과들을 보고 불러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투명하고 청렴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전임 정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이거 시 공영 개발해야 돼 라고 싸워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개발하는 걸로 바꾼 것 때문에 무려 5,503억 원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깔끔하게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1,000억 공원, 900억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2,700억 들여서 부시가지, 본시가지에 제일 비싼 땅 골라서 자연공원 만들고, 그래도 1,800억이 남아서 그 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20만원씩 나눠주자, 시민 배당하자 이랬더니 저보고 퍼주기 한다고 욕하던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시장을 잘 뽑으면, 시장을 잘 감시하면, 시정을 잘 운영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유한국당이 시장 됐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잘 해먹고 지금 해외 골프 다니면서 잘 놀고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꿨기 때문에 성남에 50만 본시가지의 유일한 도심 내 평지공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시장의 역할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도지사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시민과 국가에 대한 애정이 있고 청렴하고 공정하게 살아왔던 한대희를 뽑아주시면 군포에서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일 함께 할 겁니다. 군포에서 경기 퍼스트, 가장 잘 사는 경기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한대희와 이재명이 밤 12시에도 술 먹다가 전화해서 어이 이디야 이거 빨리 해야 돼 공포에 이거 필요해 하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